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1월 고1 전국연합 학년평가 경제사회지문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요. 본문을 보면서 한 문단씩 한 문장씩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표시하겠습니다. 원가 회계란 정확한 원가나 수익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영관리 활동 중 하나이다. 여기서 원가란 개념어니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정의라고 하죠.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거나, 그래서 끊고요. 여기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말합니다.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측정한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기업이 필통을 만드는데요. 가죽이나 지퍼에 들어가는 쇠 같은 것을 구입하겠죠. 필통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경제적 가치, 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를 얻기 위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유튜브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제품 판매한 게 아니라. 자, 그런 경우에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PC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펜으로 쓰고 있는 S펜도 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가가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를 항목별로 얼마나 소비되었는지를 알아야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그러니까 필통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문구, 모닝글로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필통도 만들고 형광펜도 만들고 그다음에 볼펜도 만들겠죠. 항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단 먼저 원가 회계는 원가를 크게 제조원가, 비제조원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조원가를 밑줄 쳐서 A라고 두고요. 비제조 원가를 이제 B라고 두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원가라는 것은 이제 개념은 얘기를 했고요. 원가를 나누어서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제조 원가는 먼저 A는요. 좀 크게 쓰겠습니다. A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설비, 대여비, 공장, 임차료 등과 같이 재료를 구입하고 제품 만드는 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 원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재료비 글씨가 너무 작죠? 조금 크게를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만약에 치킨을 판다고 하면 밀가루 같은 게 재료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알바생을 쓴다면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대여비.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큰 냉장고를 대여한다고 하면 그때는 기계설비 대여비가 되겠죠. 공장 임차료. 그래서 요새 가게를 임대료 있잖아요.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조 원가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비제조 원가. 제 B라고 할게요. 광고비, 운반비 등과 같이 제품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료 구입과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판매 관리하는 차원에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는 바로 구입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에는 판매 관리하는 데 들어간 겁니다. 판매
관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료 구입 하고, 그 다음에 생산, 이게 들어가는 게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들어간다 했죠? 광고비. 자, 판매하려면 이제 아파트 홍보도 해야 되고, 그죠? 네이버에 올리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운반비. 그래서 쌤이 만약에 치킨물을 이제 시켰다 그러면 이제 운반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원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와 A와 B를 합에다가 예상 수익을 더하면, A, B에다가 예상 수익을 더하면 그게 판매 가격이 된다. 이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제조 원가 플러스 비제조 원가 플러스 예상 수익을 더하면 이제 판매 가격이 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액에서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제조 원가 A를 계산할 때 단위당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단위당 제조 원가라는 것은 특정 기간에 제작된 제품 한 개의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거로, 만약에 쌤이 치킨을 파는데 들었던 여기 재료비, 인건비, 공장 임차료, 기계설비, 대여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총 금액이 아니라 치킨 한 마리당 이제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전체 제조 원가 총액에다가 나누기 총 생산량을 하게 되면 단위당 제조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 원가, 자, 여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위당 제조 원가는 이제 총 생산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됩니다. 총 생산량분의 그 다음에 제조 원가 총액, 제조 원가 총액하면 단위당 제조 원가가 납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3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편 원가 회계에서 원가 형태에 따라서 또 분류 기준입니다. 분류 기준이 됩니다. 분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가 형태가 뭔데? 원가 형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방식으로 변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때 조업도가 뭐냐면, 조업도는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맥스가 있는데 맥스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생산하고 있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쌤이 치킨집을 차렸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에 60개 치킨을 한번 인수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프로 경기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결승전 이렇게 열렸다 합시다. 그래서 쌤이 하루에 600마리를 아마 튀겼다고,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맥스라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맥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K리그가 열리고 있지 않을 때 200마리를 팔았다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 판 거죠. 그래서 그게 조업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업도는, 쉽게 말하면 조업도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조업도가 80%다 그러면 100분의 80인 거잖아요. 그래서 5분의 4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생산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잠깐 메모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조업도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생산량을 의미한다. 몇 퍼센트 생산했니? 생산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몇 퍼센트냐? 일반적으로 조업도와 기업의 수익은 비례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경우에 따라는 비용이 추가로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단위당 제조 원가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움직임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업도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보통 정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맥스가 600마리의 치킨을 팔았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700마리를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계를 더 들여와야 되고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면 100마리는 더 팔았지만 비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문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그 원가 형태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한다 그랬는데요. 원가 형태에 따라 아까 좀 전에 메모했던, 이게 사문단입니까? 선생님 기억으로는 사문단 같은데, 그렇죠? 원가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분류 기준이라고 했었죠. 아까도 원가를 분류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왼쪽에 쌤이 필기한 거 보세요. 지금 원가를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검정색으로 나누게 되면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기준으로 원가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3개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벌려서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를 나눈다.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고정원가. 두 번째는 변동원가, 이번에 혼합원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원가는 이제 로마자 대문자로 1, 변동원가는 2, 혼합원가는 3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가가 1번은 안 변한다, 2는 변한다, 그 다음에 3은 경우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해서 고정원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정원가는 원가가 안 변한다, 고정되어 있다. 조업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원가의 총액이 일정하게 돼.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설비 대여비라든지 공장 임차료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과점이 빵을 만들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공장 1년을 빌렸다면 그때 지불한 비용이 공장 임차료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의 총액은 빵을 생산하든 안 하든 무조건 그 금액으로 공장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빵을 만들든 아니면 그냥 빵 안 만들고 TV만 보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시도 한번 적어 두겠습니다. 기계 설비 대여비. 기계 설비를 대여해서요, 쌤이 학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복사기는 대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수업을 하든 수강료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대여비는 한 달 단위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공장 임차료, 쉽게 말하면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내가 총 원가잖아요. 내가 학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얘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생산량이 늘거나 줄어도 임차료 발생한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이거 보세요. 원가 총액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빵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단위당 임차료는 이제 임차료 총액이 있잖아요. 기계 설비 대여비가 공장 임차료요. 공차가 아니고 쌤이 잘못 썼습니다. 공장 임차료를 생산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조업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조업도를 뭐라고 생각했죠? 조업도는 생산량이라고 필기되어 있죠. 생산량을 증가한다라는 것은 더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단위당 임차료는 이제 2로 나누다가 5로 나누다가 10으로 나누면 훨씬 더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1분의 2는 2잖아요. 근데 4분의 2는 0.5죠. 그죠? 10분의 2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0.2가 되죠.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그죠? 분모가 커지면 감소하죠. 왜냐하면 조업도가 생산량이니까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 총액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증가하게 된다. 조업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당 임차료는 생산량분의 그리고 전체 임차료 총액이죠. 임차료 총액이 됩니다. 근데 임차료 총액은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단위당 임차료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 원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원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5문단. 그럼 이제 다음으로 변동 원가가 나올 차례죠. 그래서 로마자, 대문자 2가 되겠습니다.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원가의 총액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변동 원가입니다. 변동 원가.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상으로 이렇습니다. 확대해 드릴까요? 그래프상으로 Y축이 있고 X축이 있다면, 그래서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해서 선생님이 이제 조업도를 X축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 총액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 원가 총액이,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정한 거 있잖아요. 조합도가 증가하더라,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고 했던 요게 지금 고정 원가입니다. 고정 원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변동 원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감소를 하거나, 이제 요게 지금 변동 원가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품의 재료비를 들 수 있다. 이번에는 재료비가 들어가네요. 재료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업도는 생산량이잖아요. 치킨을 만든데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건 치킨을 더 많이 판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이 파면 팔수록 재료비, 밀가루라든지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제과점에서 빵 생산량을 늘린다. 이 생산량이 쌤이 조업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밀가루 구입비도 늘어나고, 밀가루 구입비로 발생한 원가 총액은 조합도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예시가 됩니다. 그래프상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빵 하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는 조업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는 이제 밀가루 구입비 총액이잖아요. 밀가루 구입비 총액을 생산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생산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밀가루 구입비도 증가하죠. 그래서 얘가 일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당 예로 든 것이 재료비잖아요. 단위당 재료비는 밑에 이제 생이라고 하죠. 조업도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재료비 총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거기 때문에 둘 다 오르면 1분의 1도 1이고 2분의 2도 1이죠. 3분의 3도 1이죠.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6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혼합 원가입니다. 혼합 원가는 고정도 아니고 변동도 아니고, 자, 둘을 섞었다. 그러면 고정 원가 1과 2의 합이다. 그래서 예로 전기요금을 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기본요금이 있고,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요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마치 비유하자면 에버랜드에 갔을 때 기본 입장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놀이기구마다 발생하는 추가요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10만원을 들고 가도 사람들이 남는 돈이 다 다른 게, 어떤 친구는 놀이기구를 더 타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더 소진하겠죠. 또 솜사탕과 추러스를 사면. 그래서 그게 추가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은 고정된 거라고 보시고 변동은 추가 요금이라 보시면 되겠죠. 1, 2를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이를 섞고 놓으니까 3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원가 1과 2의 특성을 모두 가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조업도가, 그럼 조업도는 계속 말하자면 생산량을 말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기에 따라 원가 총액은 비례하죠. 그리고 단위당 전기요금은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특성을 한번 보니까 원가 총액이 비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변동원가하고 관련돼요. 그죠? 변동원가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단위당이 감소하는 것은 바로 고정원가의 특성이죠.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질문당. 그래서 1, 2, 3에 활용하여 기업이 효율적 경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항상 회계해야 되겠네요. 가령 기계 설비비 대여에 투자한 비용이 너무 커서, 그러면 기계 설비 대여비는 고정원가입니다. 1 고정원가이죠. 고정원가 비중이 변동원가 2보다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조합도를 높이게 되면 이익을 얻는데 효율적이다. 왜 그럴까요? 자, 요 왼쪽 부분을 보시면 되죠. 여기 보면은 생산량이죠. 조업도는 생산량이니까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단위당, 그죠?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당 기계 설비 대여비가 생산량,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이 더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맨 마지막에 빠뜨렸네요. 그래서 1, 2하고 3에 뭡니까? 혼합 원가 이렇게만 메모해 두고요. 예시로는 전기요금이 있었죠. 전기요금이 있었다 정도로 메모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왼쪽에 두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정답률 90%네요. 자, 원가의 개념은 무엇인가?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원가의 개념. 1문단 두 번째 줄 원가란. 자, 2번 보겠습니다. 변동 원가의 이해는 무엇인가? 자, 오른쪽에 있었죠? 변동 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료비를 들었습니다. 3번 비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비제조 원가 왼쪽에 있었죠? 비제조 원가 있습니다. 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없었습니다. 정답 3번으로 고르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이 원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 물어봤습니다. 기업이 원가 정보 파악할 수 있는 효과. 자, 그러면 원가를 알았을 때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4번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했죠. 자,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요소. 자, 그러면 제조 원가의 비제조 원가 합에다가 예상 수익을 더한 게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예상 수익과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원가 회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원가 회계는 단위당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당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원가 회계는
원가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2번 원가 회계에서 원가를 원가 형태로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그 오른쪽 단에 보시면 원가 형태로 나누게 되면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이지 제조원가, 비제조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준이 틀렸습니다. 원가 형태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자 고정원가, 변동원가, 자, 혼합원가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고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1문단 마지막 문장에 있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 똑같은 말입니다. 3번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정확한 원가와 수익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영관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나요?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 문단에 없네요. 한번 1문단에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조합도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의 움직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합도의 범위를 임의로 정한다. 요거는 3문단에 있었습니다. 그죠? 3문단에 원가 회계에서는 조합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의 움직임을 임의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끝났고요. 자, 이제 끝판왕 문제입니다. 28번 문제인데요. 44%입니다. 자, 먼저 좀 정해 봅시다. A 회사는 나무 의자 제조를 위해서 무인 자동차 기계 설비를 대여했습니다. 기계 설비 대여비가 되겠죠.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1년간 공장을 공장 임차료가 들겠네요. 근로자는 없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의자를 1200개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가 분석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 생산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조업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목재 구입비입니다. 목재 구입비는 재료비가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니까 얘는 제조 원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변동 원가가 되겠죠. 재료비니까. 그래서 변동 원가입니다. 공장 임차료는요. 공장 임차료는 역시 제조 원가네요. 제조 원가가 되고 공장 임차료는 고정 원가죠. 고정 원가가 되겠습니다. 기계 설비 대여비는 역시 고정 원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전기요금은 혼합이죠. 그리고 광고비의 경우에는 비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요. 제조원가인지 비제조원가인지는 없습니다. 광고비 역시 혼합인지 고정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비제조원가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비제조원가는 왼쪽에 있었죠? 비제조원가. 그러면 매달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광고비를 말하네요. 그죠? 광고비와 운반비라고 했잖아요. 광고비를 말합니다. 그럼 광고비는 1만원씩 동일하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목재 구입비의 원가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원가 총액. 자, 그럼 원가 총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사실 목재 구입비를 의자 생산량이랑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가 총액은 곱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둘을 곱하고요. 이 둘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재 구입비 원가 총액. 그러면 2, 5 하니까 1월은 1000이고요.
1000개, 1000만원, 그죠? 1000만원. 2월은 4, 5, 20, 2000만원. 3월은 6, 5, 30, 3000만원. 그럼 3000만원 3월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을 물어봤습니다. 공장 전기요금은 우리 본문에서 혼합원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쌤이 형광펜을 파란색을 칠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 단위당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조합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반비례하네요. 그럼 2월하고 3월에 조합도는 생산량을 봐야 되겠죠. 조합도는 생산량을 말합니다. 근데 200, 3, 400, 600이니까 증가하죠. 그러면 감소하죠. 2월에 비해서 감소하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정답 3번으로 하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원가 비중하고 고정원가 비중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변동원가는 한번 보시면 변동원가는 목재 구입비잖아요. 목재 구입비. 그 목재 구입비는 이제 1000, 2000, 3000이잖아요. 1000, 2000, 3000이죠. 근데 고정원가는 공장 임차료와 기계설비 대여비입니다. 그러면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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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높은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월에 생산량이 없더라도 공장 임차료로 발생한 원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공장 임차료는 고정 원가가 되겠죠. 근데 고정 원가는 본문에 보시면 쌤이 오렌지 형광펜으로 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렌지 형광펜 보시면 고정 원가 여기 있죠.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기억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 기억은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원가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조업도를 높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고정원가 위에서 보시면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단위당 임차료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당 임차료가 임차료나 기계설비 대여비 둘 다 고정원가 되죠. 그래서 기계설비 대여비가 감소하게 된다. 조합도가 증가할수록 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30번 문제인데요. 30번 문제는 왼쪽 단에 보시면 나누어라고 다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파란 볼펜으로 할게요. 예, 파란 볼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나누는 거죠. 의로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구조법으로. 그러면 로가 있고요. 2번엔 로가 없습니다. 3번 없고요. 4번 없습니다. 여기 5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고른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이거 분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쌤이 그 형광펜을 이용하고 선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도 할 때 필기를 해주었죠. 필기 어디다 했죠? 쌤이 필기를 어디다 했는데, 예, 필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 참고하시고요. 혹시 캡처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캡처 하셔서 여러분이 옮겨 적으시고 공부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원하는 강의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고수의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